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 불러도 이견이 없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당당히 후보에 선정되어 있었기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위로를, 케빈 데브라이너에게는 축하를 보냅니다. 토크스포츠는 토트넘의 손흥민, 리버풀의 살라의 놀라운 골과 도움 기록에도 불구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는 말로 마지막까지 경쟁한 후보로 손흥민 선수를 부각시켰는데요. 케빈 데브라이너가 받은 올해의 선수상의 경우 프리미어리그 각 팀 주장 20명과 축구 전문가 패널의 투표로 합산한 공개 투표로 이루어졌기에 큰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반면 지금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배제한 듯한 또 하나의 투표가 말썽인 상황인데요. 그것은 바로 팬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 투표였습니다. 이 투표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의 선수 후보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것은 물론 손흥민 선수에 비해 부족한 선수들이 후보에 올라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물론 중립 팬들도 불공정성에 황당하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손흥민 선수에 대해 독설을 한 바 있는 전문가와 기자들까지도 크게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더 스포츠맨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코너 갤러거,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 케빈 데브라이너,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모하메드 살라,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가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 후보 6인이라면서 이런 결과에 대해 최종 투표에서 제외되는 선수들과 관련된 소동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을 제외한 것은 가장 눈에 띄는 누락이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6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 클럽의 인기도나 비인기도 혹은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수 선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던지 간에 손흥민이 후보 자격이 없다고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메시나 호날두가 아닌 이상 시즌 내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 시즌 후반기에 폼을 되찾은 선수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하냐면서 이런 점에서 손흥민과 케인은 시즌 초반 출발이 더딜 수 있었으나 둘 다 폼을 되찾았고 다른 선수들은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더 저조했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간과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특히 손흥민은 이 후보 명단의 가장 첫 번째 선수라야 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스퍼스 웹도 코너 갤러거나 필 포든과 같은 선수들이 목록에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의견을 게재했는데요. 최종 올해의 선수는 팬들이 뽑는다지만 팬들이 뽑을 수 있는 후보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배제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의견들인 것이죠. 선수협회 트위터에 이 후보 명단이 올라오자마자 영국 현지 팬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SI 역시 편향된 올해의 선수 후보 명단을 만들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기사는 선수협회가 이 6명의 후보를 게재한 후 상위 20개의 댓글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댓글들은 모두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을 언급하고 있었다면서 갤러거와 포든이 손흥민보다 위라는 것은 웃긴다는 팬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논평자들은 살라와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전부 영국 국적의 선수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이에 더해 강력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지명된 6명의 선수 모두 인상적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하게 된다면 선수협회는 바보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 못 박아버린 것이 그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팬들 또한 커뮤니티에서 손흥민과 보웬이 명단에 있어야 해. 코너 갤러거가 저기 왜 있어? 그는 영국인이거든. 포든? 진짜? 난 언제나 손흥민을 데려가겠어. 소니 이 목록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목록에 왜 포든이 있어? 그는 시즌의 3분의 1 동안 보이지도 않았어. 케빈 데브라이너도 시즌 마지막에만 좋았고 소는 PK 없이 21골을 기록 중이야. 이 후보 명단은 의미가 없어. 따라서 무효이며 난 상관 안 해. 하지만 손흥민은 올해의 선수 모든 명단에 있어야 해. 포든이 손흥민보다 낫다는 것은 영국 국적 프리미엄이야. 포든이 훌륭한 시즌 보냈다 생각하지만 그와 손흥민 사이에는 어떤 논쟁조차 불가능해. 손흥민은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과소평가를 받고 있어. 역시 영국 국적 선수의 편향이야. 손흥민은 이번 시즌 포든, 갤러거, 라이스보다 더 잘했어. 난 영국인으로서 이걸 꼭 말해야 해. 아스날 팬으로서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 난 갤러거와 포든을 손과 알리송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 난 리버풀 팬인데 알렉산더 아놀드보다는 손이 먼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봐.
이 후보 명단 언제 만든 거야? 손흥민이 좋은 폼을 내기 직전이었어? 그런 게 아니라면 이 후보 명단에 그가 없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 대한 불만을 표한 바 있는 토트넘 출신의 해설가 제이미 오하라 역시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는 이번 시즌에 월드클래스였고 여러 차례 팀을 이끌었음은 물론이고 이 후보 명단을 작성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일요일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 신랄하게 비판하며 손흥민 선수를 배제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HITC도 이런 제이미 오하라의 발언을 기사화하면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센세이션이었고 케인이 시즌 초반 부진했을 때 손흥민이 나섰다면서 그는 토트넘의 4위 경쟁에서 케인만큼이나 중요하고 후보에 오른 라이스나 갤러거보다 손흥민 선수가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이 토트넘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분노의 이슈였는데요. 그 와중에 그들이 손흥민 선수를 뺀 이유가 한국 팬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라는 흥미로운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압도적인 투표를 할까봐 PFA 회원들이 겁먹었다는 뜻이지 그래도 후보에 손이 없다는 것은 이상해. 갤러거보다 손을 더 높게 평가하는 많은 비한국인 리그 팬들이 있어. 그리고 인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외하는 것은 완전 헛소리야. 올해는 심각하게 후보 선정이 나쁘다. 후보 선정도 팬들의 투표로 했다면 손흥민, 마레즈, 호날두가 후보에 들지 못할 리가 없다고 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토트넘의 팬들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후보에 올라가면 한국과 아시아의 많은 팬들이 몰려와서 투표를 하여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인 결과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것이 두려워 후보 명단에서 뺀 것이라는 이 토트넘 팬들의 가정이 맞다면 그야말로 진짜 코미디인 것이죠.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할 확실한 증거도 없는 부분이지만 BTS에게 상 주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로컬 시상식으로 퇴화 중인 미국 그래미와 지금 이 상황이 왠지 모르게 오버랩되는 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요. 반면 영국 내 리그가 아니라 전 유럽을 기준으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라며 프리미어리그의 황당한 이슈에 대해 팩트로 반기를 들어준 매체도 있었습니다. 유로스포츠는 메시가 잠잠한 시즌을 보내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는 20가지에서 30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명백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손흥민 선수라면서 그를 유럽 올해의 선수로 선정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같은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팀이 아닌 토트넘에서 이런 활약을 한 것을 유로스포츠에서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즉 팀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역량만 놓고 본다면 손흥민은 올 시즌 유럽 넘버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에 더해 그 누구보다 실제 필드에서 손흥민 선수를 상대해본 상대팀 선수의 평가도 그에 못지않은 객관적 평가가 될 것인데요. 브렌트포드의 비탈리 야넬트는 스포츠버저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로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이 기사는 현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 계속 인용 보도되고 있는 기사 중 하나이며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맞닥뜨려 본 뒤 엄청난 충격을 그가 받았다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있어 손흥민 선수는 완벽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가 굳이 팬 투표 후보 명단 하나에서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그 위상이 깎이는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반드시 득점왕을 차지하여 그들이 바보꼴이 되는 것은 꼭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가능성을 최근 토트넘을 케인 원맨 팀이라며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는 아스날 출신의 해설가 폴 머슨마저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는 최종 라운드 프리뷰에서 토트넘과 노리치와의 경기에 대해 논평하면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손흥민 선수와 살라가 득점왕 대결을 펼치는데 둘이 공동 득점왕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예감이 든다면서 살라가 저조한 폼인 상태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토트넘의 2골 중에 최소 1골은 손흥민 선수가 넣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토트넘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는 그 역시도 손흥민 득점왕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토트넘 팬들도 아직 경기 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승리와 손의 골든부츠는 누누 감독 때문에 비참했던 몇 달로 시작된 이번 시즌의 훌륭한 끝이 될 거야. 5대0이야. 난 우리가 노리치를 파괴할 것이라 100% 확신하고 손흥민이 골든부츠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도 확신해.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 손흥민이 골든부츠를 위해 2골을 넣을 거야. 이 경기는 손흥민의 득점왕 확정 경기야. 손흥민 득점왕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소니가 해트트릭 할 거야.
우리는 노리치를 이기고 보너스로 소니는 득점왕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리그 대미를 장식할 우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게는 그야말로 명운이 걸린 경기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이지만 이번 노리치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역사에 남는 하루가 되길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